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 참가율이 좀 높아서 지역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요? 뭐 노원에서? 퍼포먼스로 참여하고 자원봉사 또 기획 여러 군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축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지역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지역민이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있어도 사실은 이게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노하우인가요?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뭐냐면 대다수 지자체가 특히 이제 군소 작은 도시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가보면 사람이 많아요. 그게 5천 명이든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구성원이 이 축제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같은 전문가가 없다라고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도 없고 음향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찾는 가능하다. 과정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어떻게 연계해서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돼.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 때문에 저를 이제 계속 쓰시는 것 같고 저도 하면서 이제 괴리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이미 축제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저히 뭐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지. 근데 네. 나중에 평가받을 때 네. 외지인들이 몇 명 왔냐, 몇 프로냐, 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지역 주민만 엄청나게 왔어. 그러면 그게 나중에 평가 점수에서 왜 감점을 받는 거지? 이게 황당한 거예요. 축제라는 게 단순하게 관광의 목적만 있는 거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관광의 해석의 틀을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거죠. 어떤 데 가서 자문하다 보면 그런 아니 관광객이 많이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관광객이 만약에 10만이 왔어. 그러면 10만이 1박을 할 수 있는 그 숙소나 이런 것들은 여기 있나요? 물어볼 없죠. 없어요. 사실은 그런 인프라 준비가 다 기본인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축제를 통해서 단순하게 관광객을 많이 목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축제는 1년에 3일하고 5일 할 수 있지만 그 전반적인 과정까지 계산하면 거의 1년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이런 걸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조금 안타깝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영 감독의 축제에서는 시민 참여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참여시킨다. 그래서 뭐 그 참여에 대한 만족감, 그래서 축제에 대한 만족감까지 같이 키운다. 근데 이것도 말이 쉽지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스태프들은 지금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내 욕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스태프들이 다 일일이 그 지역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그 뭐랄까요, 그 만남, 접촉을 계속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전화 유선상으로든 아니면 직접 대면이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시민들은 되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개막식이 합창으로 나오는데 노래는 어떻게 연습하고 그러면 우리가 라이브로 다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퍼포먼스는 5분짜리를 구성하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무를 짜지? 그 30명이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잘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연출 파트들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단 한 작품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150개든 200개의 단체들이 퍼포먼스가 좋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너나 내가 만들었다고 착각을 하게 돼 있어. 우리는 사실은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분들이 여기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장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는 표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민원은 가서 무릎을 꿇고 민원에 대응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진짜로 무릎 꿇습니까? 아마 무릎 꿇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축제에 임박해서는 하루에 정말 뭐 100통, 150통은 난 바빠 죽겠는데 전화를 해요.
근데 받고 있어요. 그 받는 거를 사진을 찍는 분들도 있어요. 야, 저렇게 바쁜데 전화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시민 참가는 중요한 거는 네. 그런 그런 노력들. 네. 그러니까 시민 참여라는 것은 가장 그 지역의 기초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축제를 만들고 즐긴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무릎 꿇고 민원을 해결하면서 그들과 뭔가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을 끌어낸다. 시민 참여 이게 브랜드가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과 노력으로 보이네요. 사실은 공연예술축제에는 팬덤 있는 사람을 부르거나 훈련된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20분 유형이든 1시간 유형이든. 그러니까 전문가들 상대하는 것은 그 포맷을 잘 설명하고 테크만 잘 받으면 돼요.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그렇죠. 뭐 노래를 하시든 춤을 추든 그렇죠. 딱 하고 가시죠. 그런데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은 축제를 접근하는 방식부터 잘 모를 수밖에 없고, 그렇죠. 특히 컨텐츠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대중 앞에, 그것도 때로는 뭐 3만 명 앞에, 5만 명 앞에서 내가 춤을 추던가 노래를 한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즐길 수 있는 폼의 유형을 만들고 그분들이 재밌게 연습하는 과정들이 더 중요한 것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 그렇죠.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인지하게 해준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뭐 아동 청소년인 뭐 10세 이하의 그룹도 있고 청소년 그룹도 있고 일반 그다음에 평균 나이 70이 넘는 어르신들까지도 같은 폼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축제의 중심이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짜릿하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걸 어떻게 만들지라는 건데 그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 한 2, 3년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게 넘어가면서 그분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되게 편합니다. 어쨌든 꾸준한 노력이 사실 필요한 그렇죠, 부분인 그렇죠. 것 같네요. 시민 참여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홍보적인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참가 단체가 뭐 어떨 때 10,000명이 넘어가니까 참가 단체들 대표들한테 당신들이 홍보에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설정들을 자발적인. 미리 하죠. 지역 축제가 지역민들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몰라요?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저건 뭐 내가 가보고 싶은 게 아니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역민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전이가 되죠. 지역 거주민들이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축제를 하다 보면 시민들 외에도 저희가 이제 예산 문제로 공공기관 아니면은 뭐 지자체 뭐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축제가 뭐 민간 자본으로 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공공의 자금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분들과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집에 가면서 왜 이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이제 그 행정적인 용어에 대한 정립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고 또 하나 이분들한테는 예술 또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수는 3천만 원, 6천만 원 수익 계약이 다 되면서 지역예술단체들 5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건 왜 검증이 필요한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지역 문화가 우리가 효과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지역 브랜드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역의 전문 예술가들을 활용할 때 그 인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동네 애들한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줘? 뭐 이런 인식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가수 3천만 원 부르는데 걔들 와서 30분 노래 세 곡, 네 곡 하죠. 그런 친구들한테 3천만 원, 4천만 원 주는 거는 그냥 검증 없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예술단체한테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1시간짜리 프로그램 만들면 그거는 의욕을 보고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처음엔 그게 좀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설득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웠고 그 지역 문화가 발전하려면 또 하나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문화로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예술가들과 지역의 기획자들하고 어떻게 협업해서 계속 지속 가능함을 만들려면 그분들한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치는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 어, 예술가고 지역 기획자니까 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 뭐에 비해 굉장히 그러니까 평가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예술 감독 한 명한테 주는 돈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많은 데는 8천만 원 받는데 지역의 좋은 연출가들한테는 2천만 원 제시하면은 뭐 화들짝 놀래고 뭐 감사 받는다고 그러고 아니 그거를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인력을 풀로 쓰면 그 가치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어렵죠. 그 행정을 하던 사람들과 예술을 하던 사람들의 소통의 문제가 그렇죠. 이제 처음에 문제이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지역의 예술가들을 뭐 키우는 이야기.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가 지역 문화예술이나 문화관광 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역에 좋은 기획자나 또 좋은 연출가들, 그 지역 기반으로 하는 단체들이나 그런 그 예술가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가치를 어떻게 부여해 줄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술이 그냥 땅 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의 결과물이 나오려면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행정에서 보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간극을 좁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또 하나는 그런 대우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풀어내는 거. 그래서 한 1년, 2년은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 아까 하셨던 그런 축제들이 대부분 첫 해에는 어떤 소통의 문제로 맞아. 많이 다투게 된다. 근데 이제 결과가 잘 나오면 그 다음부터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서로 이해를 해준다. 문화예술 축제나 관광 축제나 사실은 이 행정의 소통 언어와 예술의 소통 언어를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대부분의 이제 공공기관에서 예술감독, 축제 총감독을 선정하는 것이 매년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러한 문화가 또 문제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맞아요. 소통이 계속 잘 되는 감독과 오랫동안 했을 때와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저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네. 뭐냐면 누구나 좋은 감독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그분이 망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군요.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 키워드를 잘 못 읽었을 때 그럴 그게 수 문제를 있죠. 만들어내죠. 내가 가보고 싶은 거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관람하러 오려는 예. 사람들과의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의 그렇죠, 그 포인트. 그렇죠. 예. 그걸 우리 축제 안에서 찾는다. 핵심으로. 그렇죠. 이거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상만 봐도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 영상 많이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카드 뉴스 보내고 뭐 요즘 뭐 SNS로 뭐 많이 하죠. 하는데 네.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뭘 하자라는 거야? 아하. 이런 게 오히려 산나물 축제나 이런 건 명확하잖아. 괴산 고추 축제. 그러면 고추는 괴산. 네.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어디 복숭아 축제. 이런 거는 그 수요가 정확하죠. 복숭아를 먹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좋은 복숭아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거길 가야 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유형이 별로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컨텐츠의 핵심의 중요한 부분은 뭔지가 캐치가 돼야 되고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뭐 2년, 3년, 5년의 이 단기적 플랜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좋은 감독과 장기간의 좀 비전을 같이 보는 계획을 좀 갖춰주는 것도 사실은 축제를 잘 풀어가기에 그 지자체에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이게 행정이 어려운 게 컨텐츠가 구성이 되고 뭐 이게 잘 가다가도 이게 지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단계별로 원하는 수준이 다 달라지잖아요. 우리 이거 시로 얘기하면은 처음엔 계장과 얘기하고 그다음에 과장,
국장, 부시장, 그다음에 시장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행사 일주일 전에 뭐 시장님이 지침이 바뀌었어. 여기서 골 때려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거 부분들을 굉장히 전투적으로 싸웠었는데 요즘은 이제 사전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VIP를 만나는 자리에서 충분한 얘기를 해요. 네네네. 불가능한 것, 가능한 것. 그래서 그러니까 폼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예산이라는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틀도 또 그러니까 여유를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술 감독이 무조건 내 폼으로 갈 거야. 이거는 저는 오히려 그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행사 때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저는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과정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초창기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에 가서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지역 축제를 할 때 시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제 인사말을 하고 뭐. 개회사를 하시고 그러면은 시의회 의장님께서 또 축사를 하시고 그래서 줄줄줄줄 가다 보면은 한 1시간이 훌쩍 지나는데 맞아요. 객석에는 시민들이 앉아서 축제는 언제 시작해 이러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원주의 경우는 제가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았던 게 굉장히 중요한 VIP 분들이 한 몇십 명이 그냥 다 손잡고 걸어오면서 시민들과 서로 박수치고 호응하면서. 인사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그냥 개막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시작하더라고요. 보는 사람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뒷얘기는 없나요? 엄청 많죠. 저는 진짜 쌍욕도 먹었어요.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재의 의미로서의 따져야 되는데 이게 사적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정치적인?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역 축제를 왜 하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투표로 하는 분들은 돈 안 들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어요. 선거운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이크를 잡고 싶은 거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근데 관람객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박수를 받을 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축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이면 우려 같은 함성과 박수가 나와요. 근데 저희 시의 정책 이 말 나오는 순간 갑자기 이게 1분짜리가 10분 되거든요. 분위기 쌓여집니다. 그렇죠. VIP가 10분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VIP가 또 길게 가고 짧게 하면 다 짧아지고. 아니 시민들의 반응이 그 현장에서 확연히 느껴지실 텐데 왜 굳이 그래도 필요하다. 제가 원주에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처음에 이제 부딪혔을 때 저는 원주 시장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 네네. 야 나는 괜찮아. 네. 근데 너는 괜찮겠냐? 그거 안 할 경우 견딜 수 있겠냐? 네네네. 그런데 아니 시장님만 오케이를 해주시면 제가 어떤 욕을 먹던 내가 뭐 하더라도 견디겠다. 그럼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네. 시장님이 오케이 난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퍼포먼스로 그러니까 VIP들이 그러면 우리가 축제니까 드럼을 치실 줄 알면 드럼으로 참가하고 춤을 추실 줄 알면 춤으로 참가를 해라.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시켰죠. 그럼 국회의원분들이 춤을 추셨어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안 오시죠. 마이크를 안 들으니까 아예 안 오시죠. 축사 없다 그러면 아예 안 오시는. 그러면 안 오는 분들을 꼭 오게 만드는 전략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벤트를 공연 중간에 네. 대규모 그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중간에 갑자기 혹시 사회자가 누구누구 와 계십니까? 진짜? 그러면 안 온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근데 있는 사람들은 달려오세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에 참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재밌는 방법이네요. 30초 동안 탑 조명 받고 카메라 받으면서 춤추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고. 굉장히 그 시민들의 눈높이로 만날 수 있는 기회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외부 기획자분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는 뭔가 굉장히 축제로 대동단결한다라는 느낌? 지역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VIP 분들한테 그 말씀드릴 때 하는 얘기가 야외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아요. 축제는. 왜냐하면 특히 자연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특히 야외 행사에서 바람은 결정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점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플에 막 전 세계에 있는 그 날씨. 유명한 날씨들은 다 깔아놓고 야 여기 태풍 야 거기는 어떤데 뭐 이렇게 서로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비가 왔을 때 우산을 못 쓰게 해요. VIP가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일어서는 순간 충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VIP들은 그 수행 인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50명이 동시에 일어나면 이거는 사고예요. 그분들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서 비를 피해야 된다라는 사람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네, 시민들이. 네, 네. 아. 그래서 빗방울이 떨어진다 그러면 달려가죠. 음. 달려가서 그대로 그냥 비 맞고 된다. 있으라고. 비도 맞으셔야 된다. 우산 못 쓰게 해드려요. 되게 멋진데.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어. 그 VIP가 이 축제를 즐기고 그런데 그분들이 우산을 뒤에서 누군가 씌워주면 뒤에 사람들은 다 안 보이고 쓰게 되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의 역할이 현장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런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인 거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바탕이 되어서 사실 시민과 관과 이렇게 하나 되는 축제처럼 보여진다라는 네네네. 모습은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축제 너무 많다. 뭐 몇천 개다. 그리고 이거 다 세금 아니냐,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욕 나오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체 예산은 우리 연간 예산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 축제. 그 사실은 뭐 5천억이다, 8천억이다, 뭐 3천억이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국민이 내잖아요. 네. 그럼 국민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내 문화적 향유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3천 개든 5천 개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3천 개, 5천 개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것들 축제들이 다 브랜드화가 어느 정도 돼서 그것이 관광과 연결되고 지역의 이미지를 해석하는 데 일조를 하고 또 지역민들이 이런 걸 통해서 문화적 향수권이 확대되고 국민들이 문화적 수준들이 올라갔을 때 그 부가가치는 저는 뭐 3천억 쓰면 3조가 될 수 있고 30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세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지자체에서 운영되어지고 지자체에서 돌 것이고 그런 건데 이게 왜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으로 보고 이건 과정이다. 네. 좋은 축제로 발전이 되고 수혜자들도 문화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사실은 그것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행정이나 정치에서 바라봤을 때 K-팝을 수없이 많은 데서 할 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문화예술 축제가 많다라는 것만. 거기에 K-팝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 해석, 그때그때 이해에 따른 행정적 요원, 그러니까 너무 문화예술을 어떻게 보면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너무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쉽게 손바닥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이제 이재용 감독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축제로. 네. 어쨌든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가야 되는데요. 네. 문화예술이 실제 지역 축제로서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그랬을 때 예술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부 아니면은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독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다 비슷한 얘기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딘버러 얘기하면 많이 얘기하고 또 뭐 문화예술 쪽에서는 아비뇽 많이 얘기하고 크레시조는 뭐 브레겐치나 이런 축제를 많이 거론하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거론하면서 왜 우리 건 못 만들지? 라는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만의 방식을 갖고 있는 축제가 세계화돼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찾아올 수 있는 계기점을 못 만들지? 라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아까도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함은 결국은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서 지속 가능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반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역에도 아주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예술단체들도 있고 예술가들도 있고 또 기획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생산해내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 네. 그리고 자구책으로 관객 개발을 통해서 이게 좋은 컨텐츠가 유료화돼서 계속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네. 이런 건데 우리가 회기 연도가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네. 이제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함을 하려면 2년, 3년, 5년 뭐 요즘 예술위에서 3년 단연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듯이 지자체에서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지속 가능함을 생산하고 유발 효과를 보려면 이게 단순하게 1년의 콘텐츠가 결과물의 좋고 나쁨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2년, 3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5년 뒤에 10년 뒤에 결과물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우리 시기에 맞는 우리 컨텐츠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긍정적인 그 문화예술 축제를 통한 관광되고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좋은 자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케이팝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한복이다, 김치다, 뭐 지금 뭐 라면 뭐 엄청나죠. 라면 축제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 라면 그래요? 축제도 있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런 것들 뭐 막걸리 축제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대세인 뭐 맥주 축제도 또 네, 있고요. 네, 맥주.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들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쨌든 정책적 연속성을 만들어줬으면 어쨌든 좋겠다. 공공에서는 그런 역할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좀 계획을 갖춰줘야 우리 것에 우리만의 컨텐츠가 그렇죠, 만들어질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예술가들은 그 환경에 맞게 열심히 한다. 그렇죠. 아니 네.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려고 예술가들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네. 또 지역 컨텐츠든 아니면 뭐 대도시에 하고 있는 좋은 컨텐츠들이 지금 되게 우리가 보면 뭐 뮤지컬 시장이 갑자기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막 네. 중국의 IP가 나가고 네네네. 막 대만, 일본 지금 확장성이 있잖아요. 우리 수 대표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컨설팅도 많이 하시겠지만 얼마든지 또 10년 내에 네. 우리의 전통 방식을 갖고 있는 컨텐츠가 새로운 또 세계적인 컨텐츠로 그렇죠. 정말로 어떻게 편집돼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렇게 장시간 동안 네, 정말 많이 배웠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왜 이재원 감독님이 하는 축제가 잘 되는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다만 이 언어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같이 바라봐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또 생기네요. 아니 뭐 또 행정이 안 되면 네. 뭐 감독이나 좋은 기획자들이 많으니까 네. 우리가 설계를 계속 하는 거죠. 뭐. 그래도 뭐 잘 싸우시잖아요. 또. 네. 잘 싸우시면 돼요. 요즘은 안 싸워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뭐 또 아직 축제가 많이 남았는데 남은 축제도 잘 마무리되어서 내년 재계약도 꼭 성사하시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축제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한번 오셔서 네.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